눈사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은 약 15분이고 침을 뱉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눈이 아직 단단하게 얼지 않았다면 구조대가 찾을 수 있도록 표면으로 헤엄쳐 나오거나 최소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문제는 매몰된 상태에서는 어느 쪽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침을 뱉으면 중력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갈 수 없다면 최소한 손에 입을 대어 에어포켓을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눈사태 피해자의 85% 이상이 숨을 쉬지 못해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당황하면 숨을 가쁘게 쉬게 되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주변 공간의 산소가 감소할 뿐이니까요. 눈사태에 휩싸이는 것은 마치 거친 강물에 휩쓸려 내려간 것과 같으니까 눈사태를 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눈사태는 천천히 시작되기 때문에 용감하게 느껴지고 탈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눈사태는 약 5초 만에 시속 0에서 112km까지 빠르게 상승합니다. 눈사태에서 스키를 타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니 잊어버리세요. 대신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옆으로 스키를 타고 눈사태의 경로에서 벗어나세요. 눈사태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깊숙이 파묻힐 가능성이 적은 눈사태 가장자리를 노려보세요. 전체 상황이 느려지면 나무, 덤불, 바위 등 단단한 물체를 찾아 몸을 고정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2m 이상 쌓인 눈 아래에 갇히면 콘크리트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매몰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 스키를 벗고 스키포를 치우세요. 몸에 매달려 있는 모든 것은 다처럼 몸을 아래로 끌어내릴 뿐입니다. 말하는 건 쉬운데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바인딩을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그리고 오프피스트에서 스키를 탈 때는 절대 스키폴의 손목 스트랩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비상 상황에서 훨씬 더 빨리 스키폴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비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눈사태 에어백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를 구하기 위해 특별히 구한된 장비도 있습니다. 이 장치는 완전히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곤경에 처하자마자 코드를 잡아당겨 공기를 주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여분의 무게를 모두 짊어지는 것은 즐겁지 않지만 생존 확률을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어요. 이 팁은 부츠를 고정하는 여러 개의 스트랩과 바인딩 때문에 보드를 쉽게 벗을 수 없는 스노우보더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을 다물고 계세요. 아바롱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악물고 그대로 유지하세요. 스노클처럼 생긴 이 장비는 입에 착용하는 데 스노우팩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이중 밸브가 있습니다. 산소는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는 배기구를 통해 내뿜어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어요. 이 튜브는 눈앞에 이산화탄소가 쌓일 위험을 줄임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 다른 필수 장비는 눈사태 송수신기입니다. 다른 송수신기가 감지할 수 있는 신호를 방출해서 수색 및 구조팀이 사람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용 위치 추적 비콘이에요. 눈에 삼켜지는 것만이 유일한 위험은 아니에요. 외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사태 상황에서는 몸을 가로질러 반대편 배낭끈을 잡고 팔꿈치에 얼굴을 집어넣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머리와 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엎어졌다면 발이 내리막을 향하도록 언덕을 뒤로 헤엄쳐 올라가세요. 그런 다음 뒤꿈치를 눈 속에 파묻는 데 집중해서 하강 속도를 늦추세요. 눈에 굴러떨어지면 숨을 참으면 태아 자세로 몸을 웅크리세요. 발을 얼굴 앞으로 접어 에어포켓을 만들 공간을 확보하세요. 그런 다음 몸을 좌우로 움직여 공간을 더 확보하세요. 표면 가까이 있는 경우라면 좋은 소식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를 위로 밀어 눈을 뚫고 구조대원의 눈에 띄도록 하세요. 눈사태가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기 전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세요. 많은 사람이 소음이 눈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휴, 이 모든 팁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축하하긴 일러요. 곧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의사는 여전히 2차 익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는 차가운 눈을 흡입하면 폐에서 체액을 생성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모든 팁은 눈사태를 마주했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눈사태를 피하는 거죠.
다음 눈 모험을 준비하기 전에 스키를 타러 가는 지역의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세요. 또한 눈사태 예보에서 언급된 5단계 위험 등급을 숙지해야 합니다. 1단계는 낮은 위험 상황을 의미하며 5단계는 극심한 위험을 나타내요. 3단계는 상당한 위험을 의미하며 자연 눈사태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고 임의적인 눈사태는 확실히 가능함을 나타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전히 가시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겠죠? 산에서도 같은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최소화하세요. 다음 포인트는 안전한 경사면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눈사태는 경사각이 30도 미만인 경사면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눈사태를 인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온라인 지도를 확인하거나 트래킹 스틱으로 각도를 측정하는 등 경사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배워보세요. 해당 장소에 도착하면 최근 눈사태가 발생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경사면에 균열이나 비탈, 미끄럽게 젖은 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속이 빈 소리와 웡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산의 측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쌓이는 경향이 있어 이 지점에서 위험한 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눈사태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파트너가 눈사태에 휩쓸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눈사태를 계속 주시하세요. 눈사태가 정말 끝났는지 확인한 후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을 표시해보세요. 친구들의 흔적이 있는지 스캔을 시작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 친구들이 묻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조사하세요. 트랜시버로 빠르고 정확하게 수색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힘든 부분은 파내는 것인데 배낭에 구멍용 알루미늄 삽을 휴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세요. 눈사태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항상 낫습니다. 다음 프랑스 알프스 또는 알래스카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고 모든 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안전 강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 강습은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스키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